청취자 여러분을 위한 오늘의 심층 분석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저희 손에는 한국카본이라는 기업에 대한 아주 흥미로운 분석 보고서가 한 권 놓여 있습니다. 오늘 저희의 임무는 이 보고서가 던지는 좀 도발적인 질문을 함께 파헤쳐 보는 겁니다. 바로 왜 시장은 이 기업의 진짜 가치를 놓치고 있는가 하는 것이죠. 보고서는 시장의 평가가 완전히 틀렸다고 아주 강하게 주장하고 있거든요. 맞습니다. 보고서의 핵심 주장은 아주 명쾌해요. 시장은 한국카본을 그저 평범한 조선 기자재 업체, 뭐랄까 경기가 좋을 때 반짝하는 그런 회사로만 보고 있다는 겁니다. 네네. 하지만 그 속을 들여다보면 실체는 전혀 다르다는 거죠. 한쪽에는 정말 흔들림 없는 현금 창출원, 즉 캐시카우가 있고 다른 한쪽에는 폭발적인 성장 엔진을 함께 장착한 아주 특별한 하이브리드 기업이라는 게 이 보고서의 결론입니다. 안정적인 현금 창출원이랑 폭발적인 성장 엔진이라 보통을 함께 갖기 힘든 두 가지인데요. 좋습니다. 그럼 시장이 놓치고 있다는 이 두 개의 강력한 동력을 하나씩 아주 깊숙이 들여다보겠습니다. 먼저 회사의 확실한 돈줄이죠. 전체 매출의 한 85%를 책임지는 주력 사업, LNG 본행제부터 이야기해보죠. 이걸 처음 듣는 청취자분들을 위해 간단히 설명하자면 영하 163도의 초저온 액화천연가스를 안전하게 운반하는 LNG 선박의 핵심 단열재를 만드는 사업이죠.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의 진짜 가치를 이해하려면요. 이 시장이 얼마나 독특한 구조를 가졌는지부터 알아야 합니다. 구조요? 네, 이 본행제 기술은 프랑스의 GTT라는 회사가 원천 기술 특허를 거의 독점하고 있어요. 그래서 GTT에 아주 까다로운 기술 라이센스를 통과한 정말 극소수의 기업만이 생산할 수 있죠. 아, 그러니까 아무나 만들고 싶다고 해서 만들 수 있는 게 아니군요. 바로 그겁니다. 기술 장벽이 어마어마하게 높아서 전 세계적으로 이 시장은 사실상 한국카본하고 동성화인텍, 딱 이 두 회사가 양분하고 있는 과점 상태입니다. 완전히 둘이서만 하는 시장이네요. 그렇죠. 새로운 경쟁자가 비집고 들어올 틈이 거의 없는 굉장히 견고한 성벽을 쌓아놓은 셈이죠. 그런 독점적인 시장 구조에 더해서 보고서는 지금 LNG 슈퍼사이클이 오고 있다고 분석하네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에 유럽이 러시아산 가스 대신 LNG 수입을 대폭 늘리고 있고. 네. 그리고 중국도 있죠. 아, 맞다. 중국도 탄소 중립 때문에 석탄 대신 LNG를 찾는 이런 거대한 흐름이 맞물리고 있다는 거죠. 여기서 정말 놀라운 데이터가 나옵니다. 이런 슈퍼사이클 덕분에 한국카본이 이미 확보해놓은 수주 잔고가 무려 1조 7,400억 원에 달한다는 사실입니다. 네. 이게 어느 정도냐면 2023년 연간 매출의 3년치에 해당하는 물량이에요. 3년치. 그렇죠. 그게 무슨 의미냐면 앞으로 3년, 그러니까 2027년까지의 매출과 이익이 사실상 확정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석정이요? 네. 비유하자면 직장인의 3년치 연봉이 이미 통장에 입금 예약된 것과 마찬가지인 거죠. 이건 정말 엄청난 안정성입니다. 와, 향후 몇 년간 세계 경제에 어떤 불황이 닥치더라도 이 회사의 주력 사업은 거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 이런 뜻이군요. 투자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매력적인 방어막을 가지고 있는 셈인데요. 맞습니다. 하지만 이 사업부의 진짜 무서움, 이 보고서가 숨겨진 보석이라고까지 표현한 부분은 따로 있습니다. 더 있나요? 네, 바로 원자재 가격 리스크를 다루는 방식이 있거든요. 아, 그 부분이요. 핵심 원재료인 MDI의 가격은 국제 유가에 따라 움직여서 변동성이 아직 크지 않습니까? 보통 제조업체라면 원자재 가격이 급등하면 이익이 줄어드는 게 당연한데. 보통은 그렇죠. 그런데 한국카본의 비즈니스 모델은 그 상식을 완전히 뒤집습니다. 어떻게 말이죠? 이 회사는 MDI 가격이 오르면 그 오른 만큼을 최종 제품 가격에 그대로 반영해서 조선사에 청구하는 이른바 가격 전다 계약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잠깐만요. 그럼 원자재 가격이 2배로 폭등해도 한국카본은 전혀 손해를 보지 않고 그 부담을 전부 최종 고객인 조선사가 떠안는다는 말씀이신가요? 정확히 보셨습니다. 와, 보통의 제조업에서는 상상하기 힘든 거의 사기 캐릭터에 가까운 계약 조건인데요. 거의 모든 리스크를 고객에게 넘기는 구조죠. 이게 가능한 이유는 앞서 말씀드린 독과정적인 시장 지휘도뿐입니다. 조선사 입장에서는 LNG선을 만들려면 이 본행제가 반드시 필요한데 공급할 수 있는 회사는 단 2곳뿐이니까요.
울며 겨자 먹기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거죠. 아, 그래서 보고서는 한국카본을 단순 제조업체로 보면 안 된다고 강조합니다. 사실상 원자재 리스크는 지지 않고 높은 기술력을 바탕으로 조립과 관리만 해주는 기술 기반의 조립 전문 기업에 가깝다는 분석입니다. 네네. 2023년에 영업이익이 무려 98.8%나 폭증했는데 이게 바로 이 강력한 비즈니스 모델의 힘을 증명하는 숫자죠. 알겠습니다. LNG 사업부의 안정성은 그야말로 철옹성이네요. 그런데 이렇게 확실한 현금 창출원이 있는데도 시장이 이 기업을 저평가한다는 건 결국 미래에 대한 의구심 때문이 아닐까요? 보고서가 성장 엔진이라고 부르는 바로 그 복합 소재 사업 말입니다. 시장의 시선이 거의 닿지 않는 곳, 이 기업의 가치를 근본적으로 재평가시킬 열쇠가 바로 이 복합 소재 사업에 숨어 있거든요. 그게 바로 철보다 가볍지만 강철보다 강한 것으로 알려진 탄소 섬유 사업인 거죠. 맞습니다. 그게 중심에 있습니다. 보고서를 보니까 회사가 이 사업에 1,500억 원이라는 거액을 투자해서 2027년까지 매출을 현재 약 135억 원에서 1,000억 원으로 끌어올리겠다는 상당히 야심찬 목표를 세웠더군요. 네, 4년 만에 매출을 7배 이상 늘리겠다는 계획이죠. 솔직히 말씀드리면 약간 허황된 목표처럼 들리기도 합니다. 많은 기업들이 이런 장밋빛 청사진을 내놓지만 실제 성공하는 경우는 드물잖아요. 그렇죠. 시장이 이 목표를 믿지 못하는 것도 어찌 보면 당연해 보이는데요. 이 보고서는 이 거창한 목표를 뒷받침할 만한 확실한 증거 같은 걸 제시하고 있나요? 아주 중요한 질문입니다. 그리고 보고서는 바로 그 증거를 명확하게 제시합니다. 그게 뭔가요? 바로 한국카본이 이미 한국항공우주, 즉 KAI의 항공기용 탄소섬유 복합 소재를 실제 납품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KI에 납품을 하고 있다고요? 벌써요? 네. 이게 왜 결정적인 증거가 되냐면요. 항공우주 산업은 현존하는 제조업 중 기술적 진입 장벽이 가장 높은 분야 중 하나입니다. 그렇죠. 부품 하나를 납품하려면 수년에 걸친 극도로 까다로운 품질 인증 과정을 통과해야만 하거든요. 단 하나의 부품 결함이 대형 참사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죠. 네. 그런데 한국카본이 그 KAI에 이미 부품을 공급하고 있다는 건 이 회사의 탄소 섬유 기술력이 단순한 연구개발 단계가 아니라 세계 최고 수준의 시장에서 상업적으로 완벽히 검증되었다는 객관적인 증거가 되는 겁니다. 아하, 그러니까 우리 이런 거 할 겁니다라는 희망 섞인 계획이 아니라 우리는 이미 최고 난이도의 시장에서 실력을 입증했습니다라는 검증된 기술력을 바탕으로 한 실행 가능한 계획이라는 말씀이시군요. 바로 그겁니다. 이제야 그림이 좀 맞춰지네요. 그렇죠. 시장의 의심을 한 번에 잠재울 수 있는 매우 강력한 레퍼런스인 셈입니다. 보고서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 또 다른 성장 카드도 보여줍니다. 전기차 배터리용 글라스 페이퍼라는 건데요. 이건 탄소 섬유와는 또 다른 이야기인가요? 네, 이건 탄소 섬유와는 별개로 움직이는 또 하나의 강력한 성장 엔진입니다. 여기서 이 회사의 기술력이 얼마나 뛰어난지가 드러나는데요. 오, 회사는 주력 사업인 LNG 본행지에서 수십 년간 쌓아온 열 제어 기술을 전혀 다른 분야에 적용한 겁니다. 열 제어 기술이요? 그렇습니다. 영하 163도의 초저온을 다루던 기술력을 활용해서 이번에는 반대로 전기차 배터리에서 발생하는 수백 도의 고열을 막는 기술을 개발한 거죠. 아, 그 열폭주 현상이요? 맞습니다. 전기차 화재의 주범인 열폭주 현상을 방지하는 핵심 소재가 바로 이 글라스 페이퍼입니다. 와, 그건 정말 흥미롭네요. 영하 163도를 제어하던 기술로 영상 수백 도의 열폭주를 막는다니 전혀 다른 분야 같지만 핵심 원리는 같다는 거군요. 핵심 기술의 확장성이 정말 대단합니다. 성공적인 기술 전환, 즉 피보팅의 완벽한 사례죠. 앞으로 각국 정부가 전기차 안전 규제를 강화하면 할수록 이 글라스 페이퍼의 수요는 폭발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자, 그럼 지금까지의 내용을 종합해 보겠습니다. 한쪽에는 독점적 지위와 완벽한 리스크 전가 구조를 갖춘 현금 창출원이 있고 다른 한쪽에는 KAI 납품으로 검증된 탄소 섬유와 전기차 배터리라는 확실한 테마를 가진 성장 엔진이 있습니다. 성격이 너무 다른 이 두 사업을 가진 기업의 가치는 대체 어떻게 평가해야 할까요? 바로 그 지점 때문에 시장이 혼란을 겪고 있는 겁니다. 보고서는 이럴 때 반드시 사업 부문별 합산 가치 평가, 즉 SOTP 방식을 사용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SOTP요? 말이 조금 어려운데요. 청취자분들이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물론입니다. 이걸 하나의 잣대로 평가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마치 아주 유명한 레스토랑의 가치를 평가할 때 수십 년째 꾸준히 돈을 버는 본점, 이게 LNG 사업이고요. 네, 본점. 그리고 이제 막 문을 열어서 폭발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 트렌디한 2호점, 이게 복합 소재 사업이고요. 아, 이 둘을 똑같이 작년 순이익이라는 기준으로 평가할 수는 없는 것과 같습니다. 그렇겠네요. 본점은 그동안의 실적과 안정성을 보고 가치를 매기고 2호점은 지금 당장의 이익보다는 앞으로 얼마나 더 성장할지를 보고 가치를 매겨야 한다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본점은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기반으로, 2호점은 미래 성장 잠재력, 즉 미래 매출을 기반으로 각각의 가치를 매긴 뒤에 이걸 합산하는 방식, 이게 바로 SOTP의 핵심입니다. 네네. 이렇게 해야만 기업의 전체 가치를 제대로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이 SOTP 방식으로 분석했을 때 보고서의 결론은 무엇이었나요? 결론은 아주 좀 충격적입니다. 현재 한국화본의 주가에는 안정적인 LNG 사업부의 가치만 반영되어 있고 KI 납품과 전기차 배터리 소재라는 엄청난 잠재력을 가진 복합 소재 사업부의 가치는 거의 0원으로, 즉 전혀 반영되어 있지 않다는 겁니다. 영원이요? 네, 시장이 성장 엔진의 존재를 아예 무시하고 있다는 거죠. 이 모든 이야기가 너무 긍정적으로만 들리는데 물론 리스크도 존재하겠죠. 세상에 완벽한 투자는 없으니까요. 당연히 리스크도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가장 큰 리스크는 역시 신사업 실행 리스크, 즉 회사가 약속한 1,000억 원 매출 목표를 달성하지 못할 가능성입니다. 하지만 그 리스크는 KI에 이미 납품하고 있다는 강력한 증거가 상당 부분 상쇄시켜준다고 볼 수 있겠네요. 맞습니다. KI 납품 실적이 그 리스크에 대한 가장 강력한 방어막 역할을 해주고 있죠. 그럼 다른 건요? 그 외에 LNG 선박 발주가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는 이미 확보된 3년치 수주 잔고가 막아주고 있고, 원자재 가격이 급등할 리스크는 앞서 말씀드린 독특한 가격전가 계약 구조가 완벽하게 방어하고 있습니다. 아하. 리스크 요인들이 존재하지만 그에 대한 방어체계 역시 매우 견고하게 갖춰져 있다는 게 보고서의 분석입니다. 오늘 분석을 정리해볼 시간이네요. 이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화보는 시장의 오해 속에 가려진 하이브리드 성장주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죠. 첫째, 독점적 지위와 원가 전가 구조라는 무기로 무장한 흔들리지 않는 안정성의 LNG 캐시카우. 둘째, KI 공급으로 기술력이 완벽히 검증된 고성장 신소재 엔진, 이 두 가지를 동시에 보유하고 있다는 거군요. 네, 핵심은 결국 시장의 낡은 인식과 기업의 역동적인 실체 사이에 존재하는 거대한 괴리입니다. 보고서는 SOTP라는 합리적인 분석 틀을 통해 시장이 외면하고 있는 이 성장 엔진의 가치를 제대로 평가해야만 기업의 진짜 모습을 볼 수 있다고 강력하게 주장하는 셈입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청취자께서 한번 생각해볼 만한 질문을 던지면서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할까 합니다. 이 보고서는 한국화본이 가진 핵심 기술, 즉 열 제어 기술이 초저온의 LNG 시장에서 초고열의 전기차 배터리 시장으로 성공적으로 확장된 멋진 사례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핵심 기술이 앞으로 또 어떤 우리가 전혀 예상치 못한 새로운 시장의 문을 열게 될까요? 어쩌면 이 회사의 다음 성장 동력은 바로 그 상상력 속에 숨어 있을지도 모릅니다.